안녕. 자, 우리 오늘은 과학기술 7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에이전트와 관련된 질문이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이 감지기가 오감, 5가지 감각을 감지하는 기계인가 봐. 이걸 통해 외부 환경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를 통해 이 작동기라는 것은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킨대. 이걸 통해 환경에 대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 오케이.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트에 인공지능이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를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부른다. 그렇구나.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지능형 에이전트의 특징은 무엇이냐?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합리적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과 이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감지기에서 지각한 모든 정보들, 즉 이런 그 지각열과 그리고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 에이전트에 내장되어 있는 지식에 의존하여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각한 것,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해서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성과 기준이라는 건 당연히 무엇이겠어? 앞에 말한 그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의 기준과 의미가 거의 유사하겠죠? 자, 그 다음 에이전트가 선택한 동작은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럼 그게 외부 환경에서 어떤 다른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1문단. 자, 2문단 보겠습니다.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는 단순 반사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있다. 이거 딱 봐도 각각 이 4가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것 같다. 그지? 이걸 봅시다.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지각열에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단순 반사는 반드시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한대. 나머지 지각들은 싸그리 다 무시하는 게 단순 반사. 단순해서 현재 지각만 근거하나 봐. 오케이.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면은 현재 지각하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현재 뭔가를 지각해야 되는데 내가 관측을 못해.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은 동작하는 것이 어려워지겠네요. 지각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오케이. 다음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한다. 어떤 모형이 있나 봐. 이를 위해 두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 상태를 갱신하는 게 모형 기반 에이전트인데 어떤 두 지식을 여기 넣어야 한대요. 첫째는 전이 모형으로 그럼 이거는 또 써야겠네요. 이거 그냥 쓰는 거 굳이 그냥 안 쓰고 싶은 사람들은 전혀 안 써도 상관없어. 머릿속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냥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전이 모형으로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다.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또 나뉜데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과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그리고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이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동작이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것의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동작과는 전혀 무관하다. 날씨 변화와 같이 에이전트 혼자 변하는
혼자 독립적으로 변하는 이 환경 변화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얘는 동작과 관련이 있고요. 이 환경 변화는 동작과 독립적 어떤 동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둘째는 감지기 모형으로 전이 모형에 이어서 감지기 모형. 비나 눈이 오는 것과 같은 환경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가와 같은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어떤 환경 상태가 있죠. 그것들이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와 관련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에이전트는 이러한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이런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의 에이전트라면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된다. 그지?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뭐가 다른 거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유연한 면이 있다. 그러면 모형 기반에서는 어떤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쉽진 않나 봐, 그지? 근데 이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만 제공할 뿐이다.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했다, 도달 못했다 이런 딱 두 개로만 말을 해주는가 봅니다.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를 내장하여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성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 성과를 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성과 측도를 내장하여서 그 상태, 어떤 도달한 그 상태가 에이전트가 도달한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1만큼 해냈는지 5만큼 해냈는지 10만큼 해냈는지 그 측도에 따라서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동작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동작 결과를 비교하여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성과 측도, 측정치가 높을수록 아마 좋고 유용한 동작이겠죠.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 방법 중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비로 따지면 시간이 가장 빨리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 문단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 기억에 대해 묻고 있거든요. 한번 3번 문제 가봅시다. 까먹기 전에. 자, 3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무엇이냐면요. 목표 기반 에이전트였습니다. 1번. 목표 달성에 관한 판단이 이분법적이다. 얘들아, 이분법적인 게 뭐지? 딱 둘로만 나눈다는 뜻이다. 그지? 목표 달성에 대해 어떤 상태로 나눌 수 있다 말했지? 그렇지. 만족했냐? 아니면 불만족했냐? 이 두 가지 상태로만 나눌 수 있다.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은 없다. 구체적 수치는 없다. 자, 1번 바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왜 틀렸는지 봅시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의 표현이 함축적이다. 지식 표현이 함축적이지 않고 뭐라고 했었지? 맞아, 명시적이라고 나와 있었어. 다음 3번.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 지식 수정 가능하다고 했었죠. 4번. 목표 달성 후의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수치로 표현된다. 아니, 수치로 표현되는 건 얘가 아니라 어떤 모형이었어? 맞아, 이거 효용 기반이었죠.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은 동작을 선택할 때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 사용된다고 나와 있었지. 이 3번은 쉽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금 위에서 말한 이 4가지 에이전트들이 있죠. 이 4가지 에이전트들을 구현하고 있나 봅니다. 그걸 그게 선호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왜 이게 선호되냐면요.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선생님이 잘못 읽었다, 그지?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 즉 이 4가지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호하고 있다. 이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이전에 학습이 있으면요. 자신이 미리 알지 못했던 것도 작동할 수 있대요.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자, 그러면서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기 지식이 있는데 그 수준 이상으로도 유능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 하네요.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지식을 갱신하며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환경을 경험하고 나면은 뭔가 다른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이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지식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 A 부분 볼게요.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4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로 나뉜다. 이것도 4가지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해주겠네.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 학습 요소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관해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하여 그러면 이 비평자라는 것은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피드백에 근거하여서 이후에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수행 요소라는 것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 앞으로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즉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 수행 요소라고 합니다. 동작을 수행하니까 수행 요소인가 봐. 즉 이 학습 요소의 역할은 결국 뭐야? 비평자의 피드백에 기초하여서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즉 이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수정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피드백에 근거해서 내가 동작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 문장이 길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감지기 생각나죠? 이런 오감들을 감지하는 그 기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감지기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지각들은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평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 비평자가 뭘 해주기 때문에? 피드백, 즉 이게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비평자가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그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 수행 요소가 가진 지식 모두 변경할 수 있고요. 비평자는 고정된 어떠한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 요소에게 알려준다. 비평자 피드백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피드백을 한다? 그렇지. 어떠한 성과 기준, 즉 이게 성공적인지 아닌지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 요소에 피드백을 해준다. 자, 그 다음 수행 요소는 앞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작을 선택하는 것이야.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하여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발동기에 전달한다. 즉 발동기에 전달된 동작이 실제 동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겠네요.
다음 문제 생성기는 학습 요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한다. 자, 만일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수행 요소는 현재 아는 한도 안에서 계속해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 요소가 만약에 독자적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즉 자신이 가진 지식 내에서 계속해서 최상의 동작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을 수행하는 탐험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생성기의 임무는 얘의 임무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수행 요소가 자기 혼자서 뭔가 행동을 한다면, 동작을 한다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동작을 계속 할 거야. 근데 이 문제 생성기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 좀 짧은 기간에서 보면은 뭔가 성과가 덜한 것 같은데? 라는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 즉, 여러 동작이 있는데 1, 2, 3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시도해본다는 거야. 탐험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3번 행동이 생각보다 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중에 낸다. 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동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여러 번의 어떤 실패,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어떤 성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가장 더 좋고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게끔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문제 생성기의 임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탐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각 학습 방법들을 통한 학습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은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인 것이다.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해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 이게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까먹기 전에 5번의 A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구조래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 A가 환경에 대해 지각한 것이 여기 A 있죠. B의 입력이 된다면 좀 어두우니까 이걸로 바꾸자. 얘가 B의 입력이 된다면 B가 동작을 결정하겠군. 맞지. 수행 요소가 무엇이었어?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지각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할지 결정하는 거 맞죠? 1번. 다음 2번 선지. A가 지각한 에이전트 동작의 결과가 C에 전달되어 이번에는 요렇게 A에서 C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전달되어 성과 기준에 근거해 판단이 이루어지겠군. 그렇지. 여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앞부분 보면 여기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 왜냐하면 비평자는 어때? 여기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었죠. 비평자는 어떤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 요소에 알려주는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지각한 동작의 결과가 비평자에 전달되면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이게 뭐 성공적인지 아닌지 피드백을 해서 학습 요소에 전달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2번 선지도. 3번 볼게요. B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행 요소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수정할 것이 있다면 D는 학습 요소는 지식을 변경하여 다시 제공하겠군. 맞아. 이 수행 요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C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하여 수행 어디지?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하여 D는 학습 요소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겠군. 그렇지. 얼마나 성공적인지 아직 부족한지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면 더 나은 성과,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결정하겠죠. 4번 선지도 맞습니다. 다음 5번. E가 문제 생성기가 탐험적 동작들을 B의 수행 요소에 제시하면 이를 수행하는 B는 항상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하겠군. 아니, 수행 요소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최상의 동작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의 최상의 동작들을 한다고 나와 있었어. 하지만 문제 생성기 같은 경우는 어떻할지 단기적으로 뭔가 좀 더 덜 성공적인 그런 행동들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 가장 최상의, 가장 더 나은 동작, 더 좋은 동작을 찾아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작들, 최상의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탐험적인, 어떤 실험적인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되겠죠. 문제 생성기가 행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못 풀었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거든요. 1번. 에이전트가 동작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앞에 내용을 안 봐도 알 수 있긴 한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여기 보면요. 어디 나와 있었냐면 여기 전기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를 통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즉 동작 수행 과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 선지 여기 근거를 바탕으로 알 수 있고요. 다음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결과 O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 마지막 문단.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있죠. 얘가 갖는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뭐 굳이 장점을 뽑자면 뭐 어떤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장점이라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얘들아 단점이 있니 여기에? 아니 단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X. 그러니까 2번도 판단을 잘 했어. 자, 다음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와 기술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 어쩌고 관련해서는 몇 문단에 나와 있었더라? 맞아. 3문단에 나와 있었거든. 자, 그럼 3문단 한번 볼게요. 3문단에 여기 여기 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방법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라고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있어. 그지? 자, 이게 왜 선호되냐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쭈루루.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고 그 지식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선호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기술적 한계, 얘들아 기술적 한계 있어? 아니,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요. 기술적 한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판단 결과 X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5번 더 볼게. 모형 기반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실체화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모형 기반 에이전트 한번 보자.
자, 여기에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을 활용하여 뭐 두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아니 지식을 넣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해서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해야 봐야 하는 게 뭐냐면요. 밑에를 봐야 돼. 3문단 보면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에이전트가 위에서 언급된 4가지 에이전트지 즉 모형 기반 에이전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호한다? 학습하는 기계를 가르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모형 기반 에이전트도 그 기계를 구축하고 학습하는 기계 구축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실체화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다는 거죠. 자, 다음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에 근거하며 지각열에만 의존하여 동작을 선택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합리적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어디 나와 있었냐면요. 1문단 볼까? 합리적 에이전트는요.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어쩌고저쩌고 이 지각열 아까 선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야. 이것과 에이전트의 내장된 지식에 의존하여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 즉 지각열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의존한다? 그렇지. 내장된 지식도 활용을 한다. 그래서 답은 X니까 4번, 5번 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안 푼 문제가 뭐가 있을까? 2번 문제 보자.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지능형 에이전트는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하고 있다. 이거는 3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2번, 단순 반사 에이전트가 동작을 선택할 때는 현재 지각과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을 고려해 동작을 선택한다. 얘들아, 단순 반사할 때 얘는 단순해서 뭐밖에 고려를 못한다 했었지? 그렇지. 현재 지각하는 것밖에 고려를 못해. 이것까지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 쉽다. 그지? 넘어가자. 혹시 3, 4, 5 찍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보기.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택시가 시청을 목적지로 정하고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나와 주행을 시작했다. 건물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택시의 에이전트는 젖은 도로를 감지하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는데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전방을 보여주는 택시 카메라가 비에 젖어 있었다.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차가 우회전해서 도로에 진입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서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자 얘들아 이거 알지? 차 타고 가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뒤에 차가 볼 수 있게끔 딱 빨간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택시의 카메라가 붉게 빛났다는 거야.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택시 에이전트는 자기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앞차가 멈췄으니 자기도 멈추는 거죠. 자, 됐죠? 일반 선지 볼게요. 택시가 주행하여 시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겠군. 맞아. 본문에 어떤 그 길을 갈 때 그 목적지는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 있었죠. 1번 맞고요. 2번. 택시 에이전트가 속도를 줄일 만큼 도로가 젖은 것은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하겠군. 얘들아. 도로가 젖어서 속도를 줄였잖아. 즉 도로가 젖은 상태를 뭐 했다고 볼 수 있어? 맞아. 에이전트가 지각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 지각을 해서 속도를 줄인 것이죠. 이것은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 아니, 관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각을 했다. 그죠? 지각했어. 여기 젖은 도로를 감지했다라는 게 결국 젖은 도로 상태라는 걸 지각했다는 뜻이잖아. 관측 불가 아니고요. 관측을 했으니까 속도를 줄인 거야. 요거는 답이 2번인 거 쉽게 알 수 있죠. 네, 3, 4, 5 한번 이어서 볼게요. 3번.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음을 택시의 에이전트가 아는 것은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부분에 대한 지식에 해당하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비에 젖었음을 에이전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카메라가 잘 안 보였겠지? 잘 안 보였겠죠? 자, 이것은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다. 자, 여기 사실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어려웠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있냐면요. 이 환경 관련해서는 이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형 기반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자, 여기 보면요.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여기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밑에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이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환경이 변화한 부분, 즉 비가 왔다라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비에 젖어 있구나. 그럼 지금 비가 오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비가 오면은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이잖아. 뭘 켜지? 맞아. 와이퍼를 켜. 이제 이 와이퍼를 켜면은 뭔가 먼지가 있구나. 혹은 비가 오구나.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지식을 얻게 될 텐데 이 와이퍼를 통해서 뭔가 알게 될 텐데 이 동작을 통해 그런데 이 동작과는 무관하게 환경이 변화했다. 즉 비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카메라가 비에 젖어 안 보이네. 비가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에 대한 지식에 해당하겠군. 그렇죠. 수행한 동작,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일 것이고요. 맞고요. 다음 5번. 택시의 앞차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을 택시의 에이전트가 아는 것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반영되는 어떤 지각, 뭘 지각한 거야? 그렇지, 붉은 빛을 지각한 거죠. 반영되는 방법에 관한 지식에 해당하겠군. 그렇지, 지각이 반영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각을 바탕으로 동작을 수행한 것입니다. 어떤 동작을 수행했지? 브레이크를 자기도 밟았다.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